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산업 구조, 산업 여건 등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산업 발전과 관련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 특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즉 김정일 시대 산업정책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의 행군 시기 직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1999년 110개의 연합기업소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여 개는 2000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4,700여 개의 중소규모 공장과 기업 중에서 설비가 낡았거나 중복 투자가 이루어진 1,800여 개의 공장 기업을 정리하였고 400여 개의 무역 상사 중에서 부실한 60여 개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술 개건, 현대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술 개건이란 공장, 기업을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화된 설비는 폐기하고 사용 가능한 설비는 개보수, 현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은 2000년대 중반까지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하고 투자 대부분을 기존 설비의 가동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까지 수력 발전소를 제외하면 대형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나중에는 개보수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현대화하는 쪽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일 시대 산업정책의 세 번째 특징은 과학기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기술 개건이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나중에는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강조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컴퓨터를 도입해서 생산 과정을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인민경제의 자동화, 컴퓨터화라고 부르다가 2009년경부터는 생산 설비의 CNC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NC는 컴퓨터 수치 제어를 의미하며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생산 공정을 제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후반에 주체공업론이 대두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주체공업의 핵심은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입니다. 모두 수입 원자재 대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생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체철은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코크스탄을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하는 철을 말하며 주체섬유는 북한의 풍부한 석탄과 석회석을 반응시켜 생산할 수 있는 카바이드를 나프타 대신 이용해 생산하는 섬유입니다. 주체비료 역시 북한의 풍부한 석탄의 활용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비료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생산 방식 개발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 산업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던 김정일 시대 산업정책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용주의적인 정책 기조가 눈에 띕니다. 현재 북한의 투자 여력이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에 투자는 속도를 조절하고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보수를 통해 기존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컴퓨터 도입 등을 통해서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시대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국산화입니다. 2013년경부터 국산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자력갱생 제일주의, 자력갱생, 자급자족 등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산화는 원료 자재, 설비,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원료 자재 국산화의 핵심은 수입에 100% 의존하는 원유와 코크스탄 대신 북한의 풍부한 무연탄과 갈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속공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코크스탄을 사용을 최소화하는 주체철 생산을 확대하려 했고 화학공업에서는 탄소화나 화학공업을 창설해 석유 대신 석탄을 활용해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술개발 흐름에 뒤처져 있는 데다 투자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성과는 별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의 국산화는 기계공업 부문과 관련이 큽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 기계공업 부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설비의 국산화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새로운 설비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금성 뜨락도르 공장에서 개발한 신형 트랙터의 경우 부품의 90%를 국산화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류경 김치 공장과 같은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 국산 설비가 대거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산화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또 개발된 기계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 강조할 부분은 북한 기계공업의 회복은 기계류 수입을 통해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설비의 국산화 성과에 심취해 제재가 끝난 이후에도 기계 수입이나 기술 도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장기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화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제품의 국산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의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것을 이제 반제품을 수입해서 가공,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통신기기나 태블릿 PC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요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공업 분야에서는 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 북한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의 세 번째 특징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 집약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임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목표로 내걸고 과학기술 교육의 확대와 내실화를 꾀해왔으며 과학기술 보급망 구축, 원격 교육 확산 등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산업정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산업 부문별 실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